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미 난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2일 조선일보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한 절세법이라는 기사 이후 기획재정부는 즉각 보도 설명 자료를 냈고, 이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지난 11월 2일 비로소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살펴보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를 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해 신규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구입 후 반드시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3년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권을 당연히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년 이내의 구분은, 즉 조정, 비조정 지역의 구분은 신규주택 취득 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과 전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니 일단 가로 안의 예외 규정은 잠시 가려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 4항에 따른다. 이 말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라는 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직전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괄호 안에 예외 조문을 보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하겠다. 이 말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직전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조문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정리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 보유세대가 최종 1주택의 직전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부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유권 해석도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입니다. 먼저 잠시 용어의 개념을 보면 직전주택 양도일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해주택 취득일이란 해당 주택을 원래 당초 취득한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취득일이다 아니면 당해주택 취득일이다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결국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양도하기 위한 세율 적용은 당연히 당해주택 취득일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인데요. 지르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일체를 과세로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지르는 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일체를 과세로 양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입니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A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 관계를 살펴보니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 종전주택인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을 직전주택 양도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해주택 취득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당해주택 취득일로 본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C주택 취득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A주택 양도일은 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방법은 이 경우에는 직전주택 양도일을 기점으로 B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조문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이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에 처분한 경우에는, 즉 11월 1일까지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취득일로 봐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주택 양도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 참으로 헷갈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잘 살펴보면 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례 1은 1월 1일 전에 일시적 2주택 상태였고 사례 2는 3주택으로 21년 1월 1일 도과한 상태에서 한 채를 처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례 3, 이 사례는 지난 7월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1년 2월 1일 신규로 C주택을 취득 후 A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나니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인 B주택의 보유기간은 과세를 양도한 A주택 양도 시점부터 다시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인데요. 21년 1월 1일 전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위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괜히 글로 읽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주택자가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 취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1월 2일 기재부 유권 해석을 정리해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과세로 양도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라면 물리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법도 그 조문 해석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